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0학년도 올해 치러진 3월 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주일 365일 단 하루도 못 쉬고 수업 출강을 하는데 시간이 좀 허락하는 대로 모의고사 물화생지 다 한번 찍어서 올려볼까 해요. 네, 체력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찍어보려고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해 코로나 전국인데 여러분들 수능 잘 보시라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는 한번 올려볼게요. 아시겠죠?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번 볼게요. 표는 생물의 특성 가와나에 대한 예를 나타낸 거래요. 가와나는 적응과 물질 대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자, 영양소 분해는 무조건 물질 대사죠, 얘는. 그죠? 물질 대사. 그 다음에 하마가 콧구멍이 코 윗부분에 있어 몸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건 변화된 환경에 적응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적응이네요. 그죠? 오케이. 가는 물질 대사이다 맞고요. A와 B는 모두 세포로 구성된다. 강낭콩도 생물이죠. 그죠? 하마도 생물이잖아요. 그럼 생물의 기본 단위가 뭡니까? 세포죠? 맞고요.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이 가시 형태의 잎. 그러면 잎이라는 것이 가시 형태로 변화돼서 적응했다라는 얘기니까 요거 적응다. 맞네요. 5번이고요. 자,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 활동이래요. 식물이 싹이 빛을 향해 구부러져 자라는 것을 관찰하고 싹의 윗부분이 빛의 방향을 감지하는 부위가 있다고 가설을 세웠다. 이거 이제 예전에 그 뭐죠? 개편 이전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옵신이라는 호르몬. 이게 생장 호르몬인데요. 식물의 생장 호르몬인데 이 옥신의 음성 주광성을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옵신은 항상 요 윗부분에서 분비가 되는데 햇빛을 받으면 이 옵신은 햇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생장 호르몬이 어떻게 돼요? 생장 호르몬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얘가 어떻게 돼요? 그 여기가 더 많이 자라면 이쪽으로 이렇게 굽어 자라게 됩니다. 햇빛 쪽으로. 그래서 얘는 음성이 아니라 전 양성 주광성입니다. 양성. 햇빛 쪽으로 바라보고 양성 굴지성. 죄송합니다. 양성. 동물은 주광성이고요. 양성 굴지성. 요거 실험하기 위해 굽으로 자라는지. 그럼 여러분들 A가 당연히 굽으로 자라겠죠. B는 왜 덮개로 둘러쌌으니까 옵신이라는 생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두께를 쌓고 안 쌓고가 조작 변이이 되겠죠. 암실에서 싹을 틔운 같은 종의 식물 A와 B를 꺼내 B에만 덮개를 씌워. 그럼 얘가 뭐예요? 덮개를 씌웠네. 그럼 얘가 대조군이죠. 대조군.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실험군. 그렇죠? A와 B의 측면에서 빛을 비추고 생장 과정을 관찰했다. 바로 가겠습니다. 주작변인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했다라는 얘기는 얘는 어차피 연역적 탐구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얘기니까 맞고요. 나에서 대조군은 뭐예요? 덮개 씌운 거, 그죠? 덮개 씌운 거 대조군. 실험군은 덮개를 씌우지 않은 거, 그죠? 그럼 이것도 맞네요. 덮개를 씌우는지의 여부는 종속변이는 결과변이잖아요. 결과변이. 그렇죠? 이건 결과 아니잖아. 그렇죠? 조작변이죠. 조작. 자, 조작변이. 됐죠? 오케이. 틀렸고요. 그럼 4번이네요. 자, 3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감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나타내는 거래. A와 B는 결핵과 무좀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곰팡이가 여러분들 무좀이잖아요. 그죠? 무좀. 그 다음에 세균이 결핵이고. 그죠? 그러면 독감은 바이러스. 그죠? 바이러스. 자, 그럼 A는 결핵이 아니라 무좀이고요. B는 세균성이니까 여러분들 항생제. 그쵸? 생명체의
조항을 대항하는 제에 사용된다. 맞죠? 얘는 항바이러스제, 그죠? 항바이러스 써야 되고요.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맞죠? 4번이고요. 자, 그림은 어떤 사람에게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이 이걸 나타냅니다. 저온 자극이니까 당연히 체온은 증가시켜야 되고 열 발산량은 발산이라는 건 뭐예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이죠. 얘는 줄이는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럼 체온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물질 대사를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니까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갈게요. 저온 자극이 간내에 통보가 되면 간내에서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TRH 가 작용해서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으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생 자극 호르몬인 TSH 분비 그쵸?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럼 갑상샘에서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티록신이 증가돼야 됩니다. 그럼 기억은 티록신 맞고요. 그래서 물질 대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척수에서 자 여러분들 척수에서 나가는 것들 자 그러면 척수신경하고 연수신경이 있는데 자 이거는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쵸? 척수신경하고 연수신경이 있는데 얘는 척수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교감신경이 되는 겁니다. 자 척수에서 나가는 건 뭐라고요? 교감신경. 자 교감신경이고요. 그러면 봐요. 척수에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신경은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신경은요 구심성 신경이 있고요. 구심성 신경이 있고 원심성 신경이 있습니다. 원심성 신경이 있어요. 자 구심성 신경이라는 건 불러들이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얘는 감각신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각신경. 자 그다음에 원심성 신경에는 자 운동신경이 있는데 자 잠깐만요. 운동신경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운동신경인데요. 멀 원자니까 멀리 내보내서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이제 연합신경이 있겠죠. 연합신경은 무수신경, 원심성 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구심성 신경하고 원심성 신경은 둘 다 수초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수신경이라고 부르고요. 연합신경 같은 경우는 수초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수신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제 이거 지금은 뭐 어휘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운동신경 중에는요. 자 체성신경계가 있고요. 체성신경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체성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경이 있죠. 오케이 자율신경 그죠? 근데 이 자율신경은 또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아시겠죠?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건 꼭 암기하고 하셔야 돼요. 교감신경은 척수신경입니다. 척수에서부터 나오면 교감신경이야. 이건 암기가 필요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연수에서 나오면 부교감신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척수에서 신경 A가 나왔으니까 얘는 분명히 교감신경이 되겠죠. 교감신경이 될 거고 피부에 자 여기는 교감신경. 자 교감신경이고요. 피부의 혈관을 수축시켰어. 그러면 뭐예요? 혈관의 표면적이 줄어들겠죠. 표면적이 줄어들 거야. 그러면 혈관의 표면적이 줄어든 만큼 그 표면적으로부터 열이 발산이 되는데 그 발산량이 감소하겠네. 그죠? 발산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체온을 상승시킨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뭐 심장박동 촉진이라는 개념은 또 안 나왔네. 그쵸? 아무튼 가겠습니다. 기억은 티록신이고요. A는 원심성 신경,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 자율신경, 운동신경, 원심성 신경. 맞네요. 피부의 혈관 수축으로 열 발산량은 감소한다. 틀렸죠? 그럼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문제가 있습니다. 효모를 이용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효모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예요. 세포성.
세포성. 효모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그렇죠? 효모액을 넣고 발효관 1과 2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는다. 자, 증류수 1번 발효관은 증류수 넣고 효모액 넣고, 자 2번은 3%의 포도당 수용액 15ml 넣고 효모액 넣었습니다. 1과 2에 모두 하온기에 넣고 각 발효관에서 10분 동안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자, 포도당을 분해하면 산소 호흡이라는 게 있고요. 산소 호흡이라는 게 있고 무산소 호흡이라는 걸 합니다. 무산소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이 두 가지 과정, 즉 무산소 호흡은 발효 과정이거든요. 발효 과정이고 산소 호흡은 말 그대로 포도당을 산소하고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산소 호흡 같은 경우는 CO2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무산소 호흡인 발효인가 발효의 경우에는 그 말이 꼬이냐? 발효의 경우는 CO2는 나오긴 하지만 극히 적게 나와요. 따라서 이때 이 양적 차이는 있지만 발생하는 공통점은 뭐다? CO2 기체가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발생한 기체는 CO2 기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은 맞고요. 이외에서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들 그 효모가 여러분들 포도당을 분해합니다. 포도당을 분해해서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해서 C3 화합물을 만들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발효 과정은 생명과학 2 과정에 나오는데 에탄올 발효 또 아세트산 발효 이쪽 하면 배우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생명과학 1에서는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화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 맞고요. 자, 다에서 측정한 기억의 부피는 자, 포도당이 없는 것보다는 포도당이 있는 것에서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럼 얘는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6번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자, 그림은 사람에서 중추신경계와 심장이 자율신경으로 연결된 모습의 일부를 나타낸 거고 A와 B는 각각 연수와 중간내 중에 하나이고 기억과 니은 중 한 부위에 신경절이 있다. 자, A가 일단 중간내입니다. 중간내고 이 중간내의 역할은 안구의 눈깔 안구에 주로 역할을 해요. 그러면 눈깔에 해당한 거니까 A는 동공방사의 준추 반대요. 동공은 눈이니까. 그렇죠? B가 연수죠. 자, 그럼 연수에 매달린 신경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부교감 신경이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부교감 신경. 자, 그럼 여기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자, 이렇게 자, 신경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절전 뉴런과 신경절 이전 뉴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 뉴런이 있어요. 뉴런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절이 긴 게 있고 절이 짧은 게 있어. 근데 이제 이거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교감이 있고 부교감이 있습니다. 자, 봐요. 부교감은 세 글자죠. 얘는 두 글자잖아. 그러니까 신경절 이전의 길이가 긴 게 부교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교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연수는 부교감 신경이라고 그랬으니까 부교감 신경이라면 신경절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에 있어야 돼. 니은에 있어야 돼. 그렇죠?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B는 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틀렸네.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거는 잘 하시면 되겠고요. 7번 갈게요. 표는 사람의 질환 가와 나의 특징을 나타낸 거다. 가와 나는 당뇨병과 고지혈증의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고지혈증이라는 얘기는 지방, 지질 성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질. 그러니까 지질의 분해가 현격히 떨어져서 높을 고자, 고지혈증, 혈액 속에 지방의 성분이 높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오케이. 그럼 지질의 분해가 적게 일어나서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당뇨병은 뭐야? 포도당을 인슐린이 분해해줘야 되는데 이게 분해가 안 되니까 오줌과 함께 포도당이 빠져나오는 질병입니다. 알겠죠? 자, 가봅시다.
혈액에 콜레스테롤 중성지 많이 됐네. 고지혈증. 고지혈증. 문제가 꽤 쉽네요. 호르몬 기억의 분비 부족이나 자 작용 이상으로 혈당량이 조절.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당뇨병이죠? 당뇨병. 그럼 기억은 인슐린이고, 그렇죠? 간은 당뇨병 틀렸고요. 고지혈증이니까. 자 기억 인베그랄. 자 이렇게 외우세요. 인베그랄. 인베그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나 오케이 이자에서 분비되는 게 맞습니다. 이자샘에서 분비되는 건데 중요한 건 가끔 알파 세포, 베타 세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인베그랄.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 베타 세포. 그다음에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니은은 맞고요. 자, 가와 나는 모두 분해가 안 돼서 생기는 질병이니까 대사성 질환 맞네요. 그럼 니은 4번이고요. 자, 표는 어떤 동물의 이에는 육의 감수분열 과정. 자, 그럼 6이 2n이래요. 그럼 얘는 3이겠죠? 감수분열 과정에서 형성되는 세포, 가와나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과 염색 치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나는 모두 중기. 그러면 여러분들 1분열 중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열 중기가 있겠죠. 오케이. 모두 중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졸라 쉽네? 세포 한 개당 염색치수 3개라는 얘기는 얘가 n이죠. 그럼 얘가 2분열 중기가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6이니까 2n이고 1분열 중기.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 모두 고르랍니다. 자, 가의 핵상은 n이다. 맞네요. 맞고요. 나에는 이가염색체는 1분열의 중기에 상동염색체가 접합되어서 생긴 게 이가염색체니까 맞고요. 이 동물의 지원기 세포.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잘 봐요. 1분열 중기라는 건 원래 우리가 세포의 주기는 G1, 그 다음에 간기, S, 그 다음에 G2, 그 다음에 M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중기가 소속됐겠죠? 그러면 복제된 이후에 M기니까 그쵸? 근데 G1은 복제 이전이야. 복제 이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 세포 한 개당 DNA량이 4라는 건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물어본 건 G1기 물어봤으니까 복제 이전이죠. 그러면 4를 절반으로 나눈 2가 돼야죠. 어떻게 상대량이 4가 됩니까? 틀렸죠? 오케이. 정답은 3번이고요. 9번 가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생쥐의 항원 A를 1차로 주사하였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나는 A를 주사하였을 때 이 생쥐에서 생성되는 A에 대한 혈중 항체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기억세포, 형질세포, 보조 T림프. 끝났네. 니은이 뭐예요? 형질세포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이 기억세포. 그럼 당연히 뭐예요? 기억은 보조 T림프네. 보조 T림프고. 뭐 졸라 쉽네. 기억은 보조 T림프고 맞고요. 그죠? 구간 1은 뭐예요? 1차 주사했으니까 이거는 첫 번째 면역이 일어나는 거죠. 오케이. 구간 1에서 니은이 형성된다. 니은 형성되니까 항체의 농도가 증가했겠죠. 맞네요. 구간 2에서 자 이건 2차 침입 때는 기억세포가 2차 침입 때는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다시 기억세포로 변화되고 이 형질세포에서 어떻게 됩니까? 항체를 대량 분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 2에서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니은이 디귿으로 분화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0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잠시만요. 캡처해서 올게요. 자, 시작합시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이건 좀 어려운데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 그림은 좌우 대칭인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요.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X와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그러면 기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H대네요. 그쵸? H대. 자, 그럼 여기가 H대. 그죠? 이건 암기하셔야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 T1과 T2였을 때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거래요. 기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꿀팁 드릴게요. 잘 봐요. X의 길이 변화가 있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X의 길이 변화가 있었을 때 기억은요, X의 길이 변화랑 똑같이 갑니다. 반쪽이 아니잖아요. 기억은 반쪽이 아니잖아. 니은은 이쪽에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어요. 니은이. 그쵸? 그러니까 니은은 반쪽이지만 기억은 반쪽이 아니야. 요쪽 절반과 요쪽 절반을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X의 길이 변화하고 오케이, 누구랑 같이 가면 된다. 기억의 길이 변화하고 같이 가면 되고요. 오케이, 기억의 길이 변화랑 같이 가면 되고, X의 길이 변화에 해당한 녀석의 절반, 즉 2분의 1에 곱하기 X 길이 변화 한 값이 니은입니다. 니은. 알겠죠? 오케이, 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가라 합시다. 가 겹친 부분. 오케이? 그럼 가도 역시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역시 저 가의 길이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x의 길이 변화 이렇게 됩니다. 요거 첫 번째 꿀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봐요.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봐요. 기억과 또는 니은과 그 다음에 x는 길이 변화가 같이 행동해요. 같이 행동.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x의 길이가 짧아졌다, 작아졌다, 그럼 기억도 줄어드는 거고 니은도 줄어들어. 오케이. 그런데 얘네들과 저 가 겹친 부분 있죠? 저 가, 오케이. 가는 반대로 행동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감소하면 가는 증가해요. 아시겠죠? 가는 증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의 길이 변화와 기억의 길이 변화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 변화는 x의 길이 변화의 절반만 변화한다라는 거. 그러면 반대로 니은이 예를 들어서 니은의 길이, 자 요거까지 해석하고 갑시다. 길이 변화가 있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x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게 진짜 꿀팁이니까 잘 듣고 따라가시면 돼. 그리고 얘네들 기억, 니은, x의 길이 변화는 같이 행동하고 가의 겹친 부분은 반대로 행동한다. 자, 그럼 이제 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거 길이 변화예요. 길이 변화 볼게요. 자, 길이 변화인데 일단 x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겹친 부분 가, 이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변화한 길이를 x만큼 했다 칩시다. 증가 또는 감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은 같이 행동한다고 그랬으니까 x, 그 다음에 니은은 절반이라고 그랬죠? 그럼 2분의 x. 자, 가는요? 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역시 2분의 x. 이렇게 제시해 놓고 이 문제를 풀면 되게 쉽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예요? 니은의 길이 변화를 주었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0.2 줄었죠? 자, 0.2 줄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행동하는 녀석들이 얘네들은 0.2 줄었어. 그럼 2분의 x가 0.2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0.2 감소. 그럼 그 수축이네. 그죠? 수축 일단. 그쵸? T1에서 T2는 수축 시점이에요. 자, 그럼 얘는 2배니까 0.4가 감소했겠죠? 자, 그럼 얘도 0.4가 감소했겠죠? 자, 잘 보세요. 그럼 가는 0.2가 어떻게 된다? 중요한 거. 얘는 반대로 행동한다 그랬으니까 0.2가 증가한다. 아시겠죠? 0.2가 증가한다. 이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잘 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T1에서 T2 시점의 수축이죠. 줄어든 거잖아. 그쵸? 그럼 T1의 물음표는 줄어들어서 2.0 된 거예요. 근데 0.4가 줄어들어서 2.0 된 거니까 얘는 2.4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다 풀렸습니다. 오케이. 자, 기억은 여기에요. 기억은 HT라고 그랬죠? 맞았고요. 자, 니은은 T1일 때 X의 길이는 2.4 마이크로미터 맞고요.
오케이, 좋아요. A대의 길이는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데 A대라는 얘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죠?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입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야. 그럼 얘네들은 절대로 길이 변화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 얘네들만 줄어드는 거니까. 즉 얘네들은 일정하다. 아시겠죠?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어려울 수 있으나 여기 이 부분만 잘 가지고 계시면 다 적용시켜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졸라 쉬워져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